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또 올해도 무주 챔피언십 디펜딩 챔피언으로 예, 나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올해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 대회가 열려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 이야기를 지금 거의 한 9개월, 8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어떻게 될지 또 첫 번째는 사고 안 나고 그렇죠. 예. 다치면 그리고 우승은 사실 운빨이랑 다 따라줘야 돼서 네. 그건 모르는 거라 그냥 즐기고 사고 안 나고 타고 싶은 만큼 타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 사실 이런 대회나 특히나 방송 중계가 되는 대회를 하면 맨날 채팅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윤중원 어딨나요고요. 뚜르드 프랑스 중계를 봐도 채팅으로 윤중원 어딨나요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스티는 뭐하냐? 스티 팀원 어딨냐?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른 팀은 누구 있냐? 나한테만 그렇게 기준이 가혹한 건데. 이번 대회 때 이제 용산 팀원도 이제 선두팩에 계셨나요? 계셨어요. 근데 저희 팀복 룰이 이번에 꼭 팀복을 안 입어도 됐잖아요. 추워서. 네네, 맞아요. 그래서 못 알아보셨던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옷 보면은 좀 더 자유분방하게 입어가지고 네. 이게 결국에는 뒤통수랑 엉덩이만 보니까 가끔 얘가 걘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어택을 치면은 되게 막 라파 입고 막 이런 거 입고 나가면은 동네 동호인이 튀어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윤중원이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막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 팀워크나 이런 거 있었나요? 전략이라든지? 사실 그 정도 레벨이 우리 동호인은 안 되죠. 그냥 다 동호인은 각자 네. 도생이죠. 동호인은 사실 팀 내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는 저랑 거의 비슷한 레벨로 몸을 올리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마지막 날에 그분이 아쉽게도 그 바퀴가 마지막 바퀴라는 거를 모르셨어요. 사실 그분도 라스트 치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실명 거론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에요? 김정환 분이라고. 네.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레이스 특성상 레이스의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치고 갔을 때, 그러니까 윤중원이 쳤어. 그러면 누군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막 누구 라이벌 누가 가겠지 뭐 이런 네.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직감적으로 먼저 어택을 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레이스에서 그런 순간적인 판단은 감에 의존하시는 편인가요? 머리가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지만 감에 의존합니다. 보통 잘 타시는 분들은 근데 또 거의 다 직감적으로 칸첼령도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본능적으로 어택을 쳐야 되는 타이밍이나 디펜딩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본능적으로 페달을 밟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근데 하나 중요한 점은 그 감이라는 게 제가 7, 8년 차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쵸. 레이스를 계속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가면 갈수록 이번 대회에서 잘 타는 사람은 누구 그리고 계속 그분들이랑 그래도 몇 년째 시합을 뛰었으니까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분이 자세나 페달링 보면 저분이 그분이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감이 없으면 불나방이고 네, 감이 있으면 전략인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혹시 제가 솔로 BA 같은 걸 계획할 때는 미리부터 그쵸. 생각을 하죠. 대표적으로 설악 그란폰도의 그때나 풀 에어로 세팅에 네. 뒤가 없는 타이어 세팅과 그랬나? 그렇죠. 그 코르사 스피드 네. 네. 그날 쓰고 버려야죠. 네. 이게 터지거나 아니면은 네. 풀로 끝까지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 없이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무주 대회 같은 경우에 낙차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2일차에도 있었고 1일차 코너 때도 네. 그 첫 번째 어필 끝나고 내리막 코너에서 사고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있었는데 대회 때 사고에 많이 휩쓸리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런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폭탄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가려내는 그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처음에 저도 그게 없었어요. 근데 시합을 타다 보니까 저분께는 좀 다운일 때 멀리 피해서 타야겠다 하는 게 감도 있고 그리고 다운일 때 되도록 같은 라인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자기가 무리해서 추월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괜히
어필 실력이 딸리니까 다운힐에서 만회해 보려고 그게 접니다. 무리하다가 예, 크게 낙차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 양양 부소치제 다운힐 아. 그때는 그 길이 더 안 좋았을 때예요. 그 모래가 아마, 깔려 있을 때. 거의 한 2016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박종일 2015년? 씨부터 해서 다 넘어갔던 해가 한번, 있었어요. 예. 예. 그 코너마다 매트리스 이렇게 네, 붙어 있고 각각 한 명이 매트리스에 이렇게 안락하게 누워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 아, 그게 그 전해 때문에 아마 생긴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넘어져서. 그래서 일단 뭐 조심하는 거랑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히 피니시 때 절대 맞아요. 무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저희 뭐 연봉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다친 상태로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집에 무사히 돌아가는 게 가장 큰 간의 평화와 자신의 안정을 찾는 길입니다. 언제나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잘 타게 되는 비법 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아까 물어보셨고 뭘 먹어야 되냐 아, 보충제 뭐 식단 무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이라고 할 거는 사실 약간 체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먹을 때 지방 쪽을 좀 피하고 단백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먹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자는 방법. 뭐 그리고 채소, 야채, 뭐 과일 이런 거 좀 많이 먹고 그리고 보충제는 비타민 B 부족하지 않게 먹고 특별히 그 뭐 정도. 아르기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찾아 드시지는 않으시군요. 네, 아르기닌은 안 먹는데 비슷한 효과가 있는 비트를 제가 캡슐로 해서 조금 먹었습니다. 사실 부스터라든지 뭐 이런 거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부스터보다 더 강한 걸 먹었죠. 시합 직전에. 뭔가요? 빨리 알려주시죠. 다이어트 약인데. 뭔데요? 뭐냐고요? 단트렉스 블랙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한 알에 150mg이 들었는데 부스터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카페인 순수한 각성이 아닌 뭔가 좀 다른 느낌의 각성이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식욕이 약간 억제돼서 저도 살을 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스터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네, 뒷광고 아니고요. 네. 무주 때 전략이라든지 무주 스토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자전거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또 곁다리로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피팅 같은 것도 되게 섬세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스템을 바꾸신다든지 안장을 바꾸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 블로그에서 특히나 이제 중간중간에 가끔 돗살을 보다 보면 이런 안장도 누가 파네 하고 보면 소사님이거든요. 정말 많은 안장을 거치시고 그런데 그럼 피팅을 맞추는 방법, 비결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특히나 15년 정도 탔으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아니요. 감이 그 해 왔다 생각해도 다음 해 또 바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피팅이 계속 변해. 정답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되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코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발목 앵클링이 너무 심하면 안 된다. 무릎이 아프면 안 되고 뭐 등등 여기 체중이 앞에 너무 실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유연성도 바뀌고 근력도 바뀌니까 타면서 조금씩 미세 조정하고 그리고 아는 피터라고 하나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 가서 가끔 조언도 받고 하죠. 이게 피팅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자전거 세팅 정확하게는 탈 때 라이딩 포지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핏 이러면서 진짜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그런 쪽이었다가 요새들은 이제 좀 선수들도 좀 자세를 컴팩트하게 가져간다든지 아니 약간 좀 더 컴포트하게 가져가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 선수들도 헤드셋 스페이서가 약간 더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전히 약간 공격적으로 타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편안한 피팅 방식을 많이 가져가는데 편안함과 공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부여를 하시는 편인가요? 코스에 따라 달라요. 제가 또 2018년 음성 솔로 비에 했을 때 영상을 봤는데 이게 그 옛날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그때 당시 세팅을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거의 안장코에 이렇게 회음부를 꽂고 하는 정도로 낮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코어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시팅으로 어필을 올라가는 능력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훈련을 LSD 플러스 HIIT 정도로 해보니까 이게 시팅에서 힘을 제대로 잘 주려면 이 골반이 훨씬 좀 서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스템도 약간 더 당겨줘야 되고 높아져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조금 더 저도 컴포트, 그러니까 조금 더 옛날보단 올라간 세팅입니다. 여전히 뭐 에어로 한 세팅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안장이 옛날에는 제 기준으로 이제 700mm 정도 맞춰놓고 그렇게 탔었는데 안장 높이가 높은 거에 집착할 필요가 너무 없더라고요. 피팅이라는 거 자체가 계속 변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안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쿠션에 따라서도 사실 안장 높이가 약간 달라지죠. 신발 같은 경우도 스택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져. 많이 달라지나요? 본트는 진짜 3.5mm 너무 얇아가지고 네. 안장 또 이만큼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리는데. 제가 본트 쓰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뭐 에스옥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본트래거 이런 애들 하면은 한 3, 4mm 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15년 타셨으면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안장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장비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